안녕하십니까. 네, 최찬용이라고 합니다. 저는 작년 8월에 처음 기술사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. 저는 이제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현장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신입사원 때 1년 제가 건축 감독한 이후로 계속 사무직 쪽만 해서 그 시험 볼 때, 처음 학원에 왔을 때는 거의 기사 실력 수준? 근데 그것도 한 15년 전 얘기라 거의 지식이 없었고요. 공부를 하게 된 경우는 저희 회사는 건축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자격증도 다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차별화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 용어를 보면은 이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. 다 처음 들어본 단어들이라 뭐 현장 용어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기사 시험 때 봤던 책들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고요.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아이템은 외워서 쓰겠는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, 그냥 글로 표현하기에는 세 장이 너무 많고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데,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학원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일단은 이 한 페이지를 꼭, 용어는 한 페이지를 꼭 채울 수 있게 하는 거, 그리고 그 서술은 꼭 3페이지를 쓸 수 있게 이 그림이나 이 배치를 하게 하는 거, 요걸 좀 많이 배웠고요. 그리고 특히 지금 모의고사반이니까 모의고사반에서는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게 역시 연습을 계속 쓰는 거니까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꼭 시간 안에 푸셔야 된다는 거, 이게 엄청 중요하고, 맨 처음에 제가 그 정규반을 듣고 특강 다 들으셨겠네요. 특강 수업을 딱 들었는데 뭐 담배 관련해서 한번 하라고 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게 글이 하나도 못 썼습니다. 이게 너무 막 멘붕이 와가지고 써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모의고사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써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보면은 1교시가 215점이 나왔는데 제가 요 전 시험에는 용어가 170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다른 뭐 2, 3, 4교시는 뭐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었는데 용어에 좀 중점을 뒀었고요. 그래서 용어를 좀 많이 해서 좀 잘 나왔습니다. 그 용어를 어떻게 했냐면, 뭐 예전에 합격하셨던 분 수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한 페이지에다가 세분화를 해서 그 용어를 3개를 놓고 왼쪽에는 정의, 오른쪽에는 그림, 그렇게 해서 3쪽, 양쪽으로 하면 이게 6장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장수가 좀 컴팩트해지니까 이게 빠르게 보기가 많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용어는 그림 알면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그림을 좀 많이 봤습니다.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저는 그림에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보통은 아이템을 4개를 잡는데 제 모의고사반에서 교수님한테 배웠던 게 5개. 어차피 아이템을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채울 수는 다 있습니다. 뭐 시공식 유의사항 뭐 2개를 쓰든 뭐 5개를 쓰든 다 쓸 수가 있는데, 이 비교표처럼 뭔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알고 있다는 거를 좀 부과를 시켰더니 점수가 요것만 40점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꼭 비교표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웬만한 거는 다. 그리고 뭐 공통 아이템 같은 경우는 시공 관련돼서는 무조건 안전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아이템을 꼭 쓰셔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산업안전관리비 그 요율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해위험 사용계획서 같은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넣어주시면은 무조건 되고요. 그리고 공종마다 시험이 있습니다. 뭐 콘크리트라면은 뭐 콘크리트라면 압축 강도라든지 뭐 용접이라든지 비파괴라든지, 하여튼 어떤 게 나오든지, 뭐 타일이라면은 타일 접착력 시험이라든지 시험은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저는 또 그래프를 최대한 쓰려고 했는데 그래프가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.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는 뭐 비례는 하겠지만 거기에 숫자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숫자 쓰는 게 좀 어려워서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용어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용어를 하시다 보면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숫자 하나 정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뭐 PEB, 그럼 뭐 철골 기준이 있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간격이 120m라는 게 기억이 났습니다. 그거를 썼더니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꼭
다는 외우진 못하더라도 아까 타일 접착력 시험하면 0.39 이렇게 하나 정도는 꼭 외워주시면 다른 분들하고는 좀 변별력이 날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몰라도 꼭 세 쪽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4교시가 좀 점수가 안 좋은데 4교시의 한 문제는 진짜 전혀 처음 보는 게 나왔습니다. 제가 공부 기간이 뭐 한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SRC 구조 이런 건 제가 잘 몰랐거든요. 전혀. 저는 뭐 TFT랑 비슷한 건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그냥 몰랐는데 그냥 막 썼고 세 장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림을 크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세 장을 좀 채웠습니다. 그래서 전 점수가 저게 한 30점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40점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양을 채우면 그 노력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주는구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여튼 용어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템들을 먼저 물어보는 문제가 뭐 2개가 있으면 아이템을 이렇게 쭉 씁니다. 이렇게 뭐 아이템을 쓰실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시공시 주의사항이라면 뭐 7개 이렇게 쓰면은 거기서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뭔지 먼저 동그라미 쳤습니다.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배치를 먼저 그려놓고 그렇게 했습니다.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나중에 결론이 쓸 데가 없든지 결론이 막 6칸씩 남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배치를 꼭 뭘 그림 그릴지 꼭 체크를 해두셔야 이게 나중에 빠르게 쓰실 수가 있어요. 이상입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질문.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게 그 그림 그린다는 게 서술형의 그림. 네네네. 서술은? 용어는 당연히 그리는 네. 거고. 네. 다른 거 질문. 네. 수업 쓰기 전에 아웃라인을 들었으니까 일단 아이템만 먼저 나열을 했고요. 아이템에 맞춰서 옆에다가 체크를 했습니다. 이건 그림 그릴 거, 그림 그릴 거, 그림 그릴 거. 근데 뭐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제 다소라는 게 있잖아요. 일단 맨 처음에 만약에 둘째 장이다 치면은 맨 처음에는 그림 그릴 거 하나 써주고 그 밑에는 무조건 다소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릴 거 쓰고 이거 근데 무화징을 하다 보면 그림 저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에다 그리더라고요. 꼭 신경 써가지고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. 초안을 별도로 잡고 시작하셨어요? 제가 초안이라면은 어떤 25분이면 네. 5분씩 예. 만약에 네 문제면은 문제마다 그 문제 안에 이게 또 문제들이 지금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. 그거를 체크해놓고 아이템을 다 썼습니다. 일단은 단어라도 뭐 2글자라도 다 썼습니다. 막상 딱 붙고 쓰다 보면은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. 이게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것도 까먹고 그리고 이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다가도 그 문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. 그래서 꼭 써놔야 됩니다. 이거를 미리 아이템을 한번 딱 적는 게 그렇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점수가 높지는 않지만 다 한 5분씩 남았습니다. 다 초안을 빨리 써놓고 시작하는 게. 네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